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일입니다. 시장이 일단 조정이 나오긴 나왔죠. 제가 오죽하면 12월 말 경에는 주식을 한 30%라도 팔아놓고 한 달만 기다려보자. 뭐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조정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상반기의 변동성 조정이 완전히 끝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2024년도 시장은 장밋빛이다, 막 사들어가자, 이런 정도의 조정이 끝났다고까지 아직 보이지는 않아요. 저는 제가 보고 있는 시황뷰를 일단 먼저 여전히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은 사실 시장 뷰가 별로 크게 특이사항이 없어서 오히려 오늘은 종목들에 대한 인사이트랄까?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자는 시장을 항상 들여다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 본질을, 제가 늘 주식을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 아주 구조적인 이해를 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제가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식을 도박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전문가는 자기가 증권 전문가 일을 하면서 어떻게 주식과 도박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제가 이코르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해놨죠. 이게 거래하는 방식, 거래 방식이 아니지. 이게 심리. 그리고 그 변동, 이런 것들이 도박하고 대단히 비슷합니다. 이게 특히 사람의 심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가장 다른 게, 주식은 기업이 있잖아요. 이게 제일 다른 거예요. 주식은 기업이 있고 도박은 그런 게 없죠. 기초 자산이라는 게 없죠. 가치를 거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따먹기 하는 거잖아. 노름이잖아. 노름 말 그대로. 근데 주식은 돈 노름하고 비슷한 거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돈을 땄을 때 마인드, 심리, 그리고 돈을 잃었을 때 본전 심리, 그리고 내가 돈이 적어서 잃고 있다는 그런 아주 원초적인 마인드가 비슷해요, 대단히. 그래서 주식 시장을 합법적 도박판이라고들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들 말씀하셨죠. 그런데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집중을 하면 이 도박 같은 주식판에서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이길 수 있어요. 여기에 집중을 하면. 별표를 제가 엄청나게 많이 해놨죠.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본질, 주식은, 그러니까 결국은 본질로 회귀한다. 주식의 본질은 기업이거든요. 그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느냐, 잘 벌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니,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그거 이제 BP에서 자산 가치로 보는 건데, 그건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하세요. 주식은 해당 기업이 얼마나 실적을 낼 수 있느냐, 앞으로. 어제가 아니에요. 내일이 중요해. 지금과 내일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밝은 전망과 비전이 유지가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전투에 지고 있어도 전쟁에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 시황이고 자시고 다 필요 없고, 그거 보시다가도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그 해당 기업의 가치를 가장 내 투자의 근거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자, 그런데 이 기업이 있고 시장이 있어요. 이 시장이 도박 같은 판을 만드는 거야, 이게. 시장이 스팟 시장은 막 움직이면서, 그리고 그 시장 안에서 거래를 하는 주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주체를 나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본인을. 그러면 주식은 내가 시장에서 기업을 거래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움직여서 수익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업은 아무 문제 없는데 시장이 흔들려서 내가 흔들리면 손해보는 거고, 시장이 엉망진창인데도 기업이 좋고 내가 굳건하다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항상 나랑 시장이랑 회사랑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하시라고 늘 강조를 드려요. 이 세 가지를 때로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분리해서. 회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장은 홍역을 앓고 있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바뀌어요. 똑같은 시장에서 똑같은 기업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수익이 나고 어떤 사람은 손해가 나죠. 그거는 그 나라는 매매 주체의 이 심지가 그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같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결국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장세는 되게 복잡하고 난이도도 높고 뭐 쉽게 말하면 어려운 장세예요. 간단하지 않아요. 너무나 막 고차원적 시장이에요. 심플하게 지금 장은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기가 너무 복잡합니다. 말이 길어져요. 시장을 얘기하자면. 이게 되게 말 그대로 복잡한 장세니까 그냥 종목에 오히려 좀 더 심플하게 제가 들어가자는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시장이 복잡해 보일수록 심플하게 가려고 해요.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오니까. 우리 주식 투자자는 팔지 않는 것조차도 의사결정이잖아요. 내가 주식을 팔 거냐 말 거냐, 내가 주식을 살 거냐 말 거냐, 계속 선택과 결정을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새로운 식당을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가서 뭐 먹지 고민하는 게 싫어서. 저는 아는 집만 가고 메뉴가 정해져 있고 어디 가서 뭐 먹을지를 저는 미리 정해놓고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거기 가서 뭐 먹을지 고민하는 게 싫어요. 왜? 저는 평생을 그 고민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주식 살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고민. 그럴 만큼 주식은 끝없이 선택과 결정인데, 그 선택과 결정이 안 되면 안 돼요.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내가 팔지 않을 거냐라는 선택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홀딩 할 거야. 가지고 갈 거야. 나 지금 마이너스 20%지만 그냥 가지고 있을 거야. 이것도 선택이죠. 결정이고. 그리고 지금 주식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살 거냐 말 거냐도 의사결정이에요. 그걸 결국은 해내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으냐. 자, 일단 뭐 시황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보는 시황뷰 잠깐 말씀드리면, 얼추 제가 생각한 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한 가지 제가 생각했던 거와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게, 지금 제가 자주, 오늘 그림 준비 안 했어요. 자주 보여드렸던 미국의 지급준비금 총액이 2주 연속 지금 마지막 주 첫 주에 뚝뚝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이게 돈이 없으면 올리지를 못할 엔비디아를 지금 신고가를 여기서 만들어 놨어요. 맞습니다. 이 구간에 여기서 엔비디아를 여기서 신고가를 만들어서, 그동안 미국 시장이 그렇게 날아갈 때 움직이지 않았던 엔비디아를 미국 시장이 조정 나오니까 여기서 들어 올려 버렸어요. 그것도 거래량 수반해 가지고. 이게 과연 속임수냐? 이게 과연 속임수냐 아니냐를 우리는 앞으로 1월 구간에서 봐야 돼요. 엔비디아 500달러를 주목하세요. 엔비디아가 500달러가 다시 깨지잖아요. 그럼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속임수예요. 엔비디아를 들어 올려서 시장이 내려가야 되는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붙잡고 있을까요? 누군가가 팔기 위해서겠죠. 그러면 오히려 엔비디아도 한 400 갈 수 있는 거고, 그럼 미국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 주도주가 마지막으로 휩써주고 빠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1월 하순 2월 달 가가지고 조정 받을 수 좀 더 이번에 연초에 나온 조정보다 조금 더 부담스러운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아니 대장주가, 전 세계 1등 대장주가 이렇게 있는데 당장 더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나? 보기 힘들어요. 미국 시장 당분간 나름 당분간 괜찮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를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미국 시장을 가격하게 밑으로 빼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미국 증시는 이거 잘하면 고점 또 넘어가는 거 아니야? 미증시, 우리나라 말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미증시에 대한 단기 흐름은 또 약간 옆으로 가는 양상? 또 이렇게 1월달 그냥 이렇게 가는 건가 싶은 생각이라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 지수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 시장이 지금 2675에서 오늘이 거의 저점이니까 2540이니까 마이너스 135포인트 많이 떨어졌어요. 단기간에 코스피 시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지수 걱정 단기적으로는 안 해도 된다. 오히려 여기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지수 공략 포인트가 돼요. 대형주 반등 포인트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러니까 당분간 단기적으로 최소한 일주일 안에는 심각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시장 지수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략하셔도 돼요. 그리고 오늘 이번 만기가 특이해요. 오늘이 1월 옵션 만기였는데, 이거 옵션 만기였어요. 근데 원래 1월 만기는요, 배당락
배당 매물이 나와요. 예. 원래 1월 옵션 만기에는 12월 결산 배당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들어왔던 게 1월 만기에 많이 나와요. 그게 이제 늦게는 3월까지 이제 출회가 되는데, 근데 이번 배당락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융주부터 해서 뭐 많은 고배당 기업들이 연말 배당이 연말 결산 법 기준이 12월이 아니었어요. 예, 요거 이제 배당 기준일을 뒤로 밀었죠. 그죠? 네, 봄으로 밀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들이 다 출회가 안 되고 부분적으로 출회됐고 이 부담이 당분간 계속해서 가중될 거예요. 그러면 여튼 우리 시장이 막 지수로 막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2600대지만 사실상 너무 큰 주식들이 상장을 많이 하고 유상증자 많이 해가지고 시가총액으로는 지금 2900 몇일 때 시가총액하고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감안하면은 지금 예탁금, 지난주에 제가 예탁금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인 예탁금은 제가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했는데 역시나 삼성전자 올라와서 팔아서 돈이 빠져버렸네요. 60조까지 올라왔었는데 시원하게 삼성전자 8만 원대까지 올라올 때 삼성전자 열심히 팔아가지고 돈이 나갔네요. 돈이 나갔어요. 다시 51조까지 9조 원 정도, 8조 원 정도가 돈이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이러면은 유동성 장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게 이 예탁금이 60조 레벨로 유지가 만약에 된다. 그게 삼성전자를 팔아서 만들어진 현금이든 뭐든 그 예탁금이 유지돼서 시장에서 매수 자금으로 활용된다면은 종목 장세가 좀 더 화려할 수 있는데 이 돈이 빠져버리네요. 이러면은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미지근한 장세가 당분간 유지되는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우리 시장 지수 좀 과매도 상태니까 시장 지수 너무 스트레스 당장은 받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미국도 저 구조는 당장 빠지지 않는데 이렇게 저는 보이고, 우리도 이만큼 내려온 상태에서 이 상황이면 지수 뭐 단기적으로는 크게 스트레스 받을 거 없겠네 싶습니다. 네, 이렇게 시황은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예요. 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제 종목을 제가 몇 개 보면서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제가 반도체는 여러분 삼성전자 근데 실적 보면서 이게 맞나? 제가 삼성전자를 이렇게 월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8만 원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21년도 레벨이에요. 8만 원은. 지금 삼성전자가 연초에 지금 작년 연말 연초에 8만 원까지 왔어요. 21년도 레벨까지 삼성전자가 왔잖아요. 실적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기대감으로 김칫국, 제가 그래서 김칫국 시세 했죠. 삼성전자 이번에 어닝 쇼크 나온 거 보셨죠, 여러분?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게 분기 실적이, 연간으로 봅시다. 분기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연간으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죠. 자, 제가 숫자를 크게 준비를 해놨어요. 자, 21년도에 삼성전자 얼마 벌었습니까? 51조 원 영업이익. 삼성전자 영업이익 51조. 21년도. 거기 주가 8만 원. 그죠? 23년 6조 5천억이에요. 여기 비해서 몇 프로입니까? 90% 알아요. 90% 알아. 마이너스 90%라고요. 21년도 최대 영업이익 대비해서 작년 영업이익 마이너스 90%예요. 근데 주가가 지금 여기 왔어요. 이건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이 연간 단위로 제가 컨센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전망을 비관적으로 절대 잡지 않아요. 왜? 이건 그냥 뭐 카르텔 같은 건데, 증권사의 삼성전자 현금 흐름 얼마입니까? 그 돈 다 놀립니까? 삼성전자 자산 굴립니다. 그거 누가 굴립니까? 국내 기관 투자들이 굴립니다. 최대 고객이에요. 광고주죠. 우리나라 최고의 광고주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컨센서스가 제가 비관적으로 나오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도 숫자를 정말 짜게 적어. 적자 전망을. 그 결국은 항상 쇼크가 나와. 서프라이즈가 초호황일 때 말고는 잘 없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 24년도에 34조 잡아놨죠. 영업이익을.
24년도 올해인데 뭐 올해 얼마나 좋아서 6조 원짜리 영업이익이 34조가 나올 것 같아요? 반도체 엄청나게 호황일 때가 이 대단한 호황일 때 여기 20년도부터 시작된 이 IT 초호황 구간이 35조였는데 무슨 배짱으로 삼성전자에 24년도 영업이익을 34조 잡아놨냐고. 그리고 25년도가 48조 잡혀 있어요. 이 21년도는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IT 수요가 폭발하고 막 다 컴퓨터 바꾸고 막 패드 사고 휴대폰 사고 그랬던 때거든요. 그때 영업이익을 대차게 적어놨어요. 이거를 지금 선반영해가지고 여기에 주가 수준이 현재 주가가 돼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8만 원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주식 제가 말씀드렸죠. 기업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막 좋다 AI 좋다 뭐가 좋다 하니까 삼성전자 막 화이팅 뭐 구만전자 또 이러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기업의 실적과 흐름을 딱 보면서 지금의 삼성전자 8만 원은 매도해야겠구나. 그럼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토마토의 의견이 아닙니다. 김동현 전문가의 개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희망적 전망과 나쁜 현실 사이에서 등락하겠죠. 이 안에서 여기서 이거는 사자가 될 거고 이건 매수가 될 거고 그죠? 이건 매도가 될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비싸, 실적 대비 비싸. 이거 공방하면서 주가 왔다 갔다 하겠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 가서 뭐 경기와 뭐 혹은 유동성 구조, 제가 항상 말씀 반도체는 반도체는 내구재기 때문에 고가 내구재이기 때문에 경기와 유동성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 지금 또 빠지잖아요. 더 좋아지기 힘들다니까 반도체가. 그리고 금리 인하가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IT 수요 회복 시점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임박한다 그러면 올라가겠지. 반도체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봐야지.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아니에요. 그죠?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아닙니다. 이건 결국은 경기 메모리를 봐야 되는 거죠. 이거 저는 8만 원에서 이렇게 가열차게 찍혀 내려오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이거.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왔으니까 또 반등 주겠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적 대비해서 8만 원 비싸다니까. 반도체 업황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이제 완화되는 게 확인되면 이제 조정 시에 매수하면 되겠지만 7만 원에 사든 6만 중후반에 사든 삼성전자 7만 원 가고 6만 중후반 가면은 시장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죠. 왜 이번에 삼성전자 8만에서 7만 3천 원 왔는데 시장 얼마 안 빠졌잖아요. 이런 거라니까. 종목별로 그냥 보시면 되는 거라니까. 반대로 자 LG 에너지솔루션도 오늘 실적 쇼크가 나왔어요. 이번에 실적 엊그제 쇼크가 나왔어요. LG 엔솔 한번 봅시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이것도 실적 쇼크 나왔어요. 안 좋아. 예상보다 안 좋았고 지난 3분기 대비해서는 크게 감소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보세요. 얘가 이제 2022년도 그죠? 얘가 이제 40만 원 선이 어디냐면 요 40만 원이 여기 따라가 보면 2022년도 저가권 연중 저가권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증권사들은 그들의 포지션 혹은 그들의 최대 고객이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 사인들은 한 명이지만 국민연금 이런 쪽이 뭐 큰 고객들이고 그죠? 그리고 이런 큰 기관 투자자들이 증권사들의 어떻게 보면은 큰 고객들인 거예요. 뭐 그네들이 공매도 많이 쳐놓으면은 막 좋다고 레포트 쓰기 부담스럽죠. 돈을 많이 맡기는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가 아닌데 개인들은 물론 총액으로는 크지만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획일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봤을 때 그런 증권사들의 입장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걸 활용하고 읽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애널리스트들의 그들의 의견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가 분석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의 분기 실적 뭐 좀 부진했어요. 분기 실적 총 기준으로 봅시다. 33조 원, 34조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어요. 22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40%, 약 뭐 38% 되겠네요. 매출 성장률 이만큼 나왔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은 1조 2천억에서 2조 1천억 나왔습니다. 거의 85% 정도 성장이네, 이것도. 이만큼 나왔어요. 이만큼 나왔다고. 근데 21년도는 뭐 말도 안 되죠, 숫자가.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근데 22년도 최하단의 주가가 어딘지 봅시다. 뭐 어차피 IPO 해가지고 그냥 갭이 있으니까 얘는 IPO 상장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레벨은 갭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2022년도 주가에 비해서 지금 어디 있냐를 보자고요. 아니 2022년도 최저가 영역에 있네. 30%, 38% 매출 성장하고 80% 영업이익 성장했는데 주가는 그 해의 최저점에 있네. LG 에너지 솔루션 사야죠. 저는 안 사요. 여러분들께 사라고 하면서 저는 안 사요. 왜? 저는 장기 투자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속 터지고 무거운 주식, 저는 안 사요. 저는 좀 더 탄력적인 주식을 2차전지를 매매하더라도 조금 더 변동성 탄력이 강한 종목을 거래를 하지만 이건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가 사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래요.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만약에 좀 안정성이 담보되어 있는 대형주를 거래를 한다면 삼성전자를 살 게 아니라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는 게 맞는 거죠.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익을 좀 실현하는 구간에 들어가 있다는 거고. 주식판에서 삼성전자 매도 얘기는 누구도 쉽게 잘 안 해요. 이상하게 옛날부터. 저는 아무리 봐도 삼성전자 지금 좀 비싼데 매도해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실적 성장률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지니까 이게 비싸 보이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97조 원인데 이렇게 따지죠,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97조인데 시가총액 97조인데 지나간 작년이 2조 원 벌었어. 50배 아니야? 50배? 그죠? P 50배잖아요. 근데 100% 성장했어요. 100% 성장. 그럼 다음에 몇 배 되는 거예요? 25배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PEG라는 개념이 있다니까. 얘는 PEG 기준으로 0.5잖아요. 그럼 여기는 4조 원 되고 여기 7조 원 되는데 어떻게 지나간 거 뭐하러 봐? 내년도 보고 내후년도 봐야지. 지금 4조 원 되고 제가 지금 영업이익으로 얘기하는 순이익 기준으로는 여기 가면 이제 5조 원이거든요. 25년도 5조 원이고 지금 24년이니까 1년 포워드로 보면 5조 원이잖아요. 그럼 20배밖에 안 되지 뭐. 근데 성장률이 몇 프로 나와요? 성장률이. EPS 성장률이 몇 프로 나와요? 여기도 50% 나오네. 50%. 50% 성장하는데 20배면 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해서 삼성 SDI도 비슷해요. 주가가 지금 52주 최저가 막 간당간당 이렇게 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되게 힘드실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주가는 화려하고 좋지만 팔아야 되는 구간이 있고 주식은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 이건 사야 되는 구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2차전지의 많은 종목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되게 힘들게 하는 구간이지만 저는 이건 사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롱텀으로 보면 좋은 기회의 영역이에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2차전지가 2024년도 1분기에 막 날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진할 거예요. 왜? 4분기 실적 안 좋고 이거 알고 있잖아요. 다 안 좋은 거. 이거 안 좋은 거 뭐 누가 몰라요. 리튬 가격이 박살났는데 4분기에. 당연히 4분기 실적 안 좋아요. 근데 리튬 가격이 12월 들어가서부터 리튬 가격 하락이 멈춰서 이러고 있다고. 그럼 1월 달은 더 많이 나빠지지 않잖아요. 1분기가. 그러면 실적 바닥이 4분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주가가 지금 바닥권이지. 뭐 4분기 실적 안 좋아봐야 이거 반영해가지고 주가가 마이너스 70%가 있는 건데. 4분기 실적 뭘 걱정합니까? 안 좋아봤자 이미 주가가 알아서 다 빠진 건데. 그럼 1분기 조금만 좋아지는 리튬 가격이 좀 반등한다거나 전기차 판매 증가율 좀 나온다거나 하면은 바로 튕겨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걸 사놔야지. 이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
그 주식이 시세를 제가 아까 그래서 이런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 기업을 내가 알면 시장이 지금 시세가 안 좋잖아요. 그럼 내가 있어. 내 돈이야. 기업이 괜찮아요. 시세가 안 좋아. 나는 어떤 결정? 매수. 예? 기업이 지금 실적 비해서 주가가 너무 높아. 나는 어떻게? 매도. 이렇게 해서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내가 기업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난리법석을 쳐도 나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난 내 기업, 내가 판단한 기업에 대한 이 컨빅션이 있으니까. 실적과 현금 흐름과 성장에 대해서. 그럼 시장이 막 난리법석 떨고 뭐 매크로적으로 뭐가 나오고 해도 내 기업에 대한 자신이 있으면은 그 시간을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지 가격의 문제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오늘 지금 이 구간이 막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이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좀 종목별로 좀 차이가 좀 심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대표적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1등 지금 3등이죠. LG엔솔이. 이 두 종목 가지고 한번 실적과 주가 움직임이 조금 다르게 나왔고 영역이 다른데 하나는 저는 오히려 매도인 것 같고 하나는 사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어요. 모든 뭐 반도체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가 획일적으로 이렇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종목을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종목을 이런 내용에 기반해서 한번 공부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답한 시장에서 자신 있는 포지션이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